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시 계명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어떤 식으로 창시와 계명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시 계명은 내선일체, 즉 일본 본토와 조선 반도를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보다 미개한 시로 후퇴한 거죠. 이거는 한글 사용 탄압하고 함께 미개로 후진한 거예요. 막 후진기하를 넣은 거예요. 실제로 한글에 비하면 일본의 가나는 글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걸로 바꾸는 이런 미개한 성보다 훨씬 후진된 시로 바꾸고 한글보다 훨씬 후진한 가나로 바꾸는 이런 바보짓을 한 거죠. 이건 바보짓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선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 개개인은 엄청나게 큰 불편을 겪어요. 이것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름을 바꿔서 그걸로 계속 갔으면 불편이 별로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해방이 되니까 다시 원래 쪽으로 되바꾸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조선 총독부 간보 1940년 3월 26일자에 보면은 이 원보는 리노이에라는 이름으로 창시를 했다 그랬어요. 이 리노이에라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성이 이씨니까 자기 이씨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가 뒤에라 가를 붙여서 이가 리노이에라 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은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계 일본인 중에 이 리노이에라는 시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승우는 고무라로 창시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 아마 고향이 오동나무 꼴이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 호가 고무라 오촌이거나 아니면 자기 고향이 오동나무 꼴이거나 해서 아마 고무라로 창시를 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김창규는 카네코로 창시했다. 근데 카네코도 역시 자기 성이 김씨니까 김 뒤에다가 아들 자자를 붙여서 가네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일본에 가보면은 일본으로 귀화한 한인 중에 카네코라는 시를 쓰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만나본 사람들이 있어요. 서성극은 기쿠카와로 창시하고 쯔네오로 개명했다 그랬는데 이 기쿠카와는 이천이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이천서씨인 것 같아요. 이천서씨니까 자기 본관으로 창시를 하고 이름을 쯔네오로 바꿨다 이런 얘기죠. 창시 개명을 하는 방법이 성은 한자야. 근데 씨는 두자야. 한국 사람도 성이 두자인 사람이 있어요. 제갈씨라든지 황보씨라든지 두자 성씨가 있고 일본도 두자 성씨만 있는 게 아니라 한자 성씨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일본 방위상 기시노부도 언덕한자 글자 한자죠. 또 석자도 있어요. 있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한국의 성은 한자고 일본의 씨는 두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에다가 한 글자를 붙여서 두자로 만들어서 창시를 하는 거예요. 사례를 보면은 아까 봤던 리노이에라든지 또 김씨의 카네코라든지 대개 최씨는 이 사이모토 이렇게 한 사람이 많아요. 최에다가 근본 모자를 붙여서 사이모토 이런 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 창시 계명을 최씨면 최씨 전체가 사이모토로 바꾸는 게 아니고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달라요. 집집마다 대체로 대충 문중 단위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씨라 해서 다 리노이에로 된 게 아니고 리노이에로 한 사람도 있고 아까 고무라처럼 고무라로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의 부수를 에다가 한 글자를 추가한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박정희 대통령이 타카키 마사오로 창시 개명했다고 진보 진영 사람들은 막 욕을 했었고 그러는데 그 욕할 일이 아니에요.
다카키라는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라, 마사오는 정이고 다카키라고 한 거는 다카키니까 고목, 높을 꽂아 나무 목자잖아요. 나무 목자가 돼서 그냥 박씨, 박에서 앞에 있는 그 나무 목을 떼다가 다카키라 이렇게 창시를 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게 본관, 자기 본관을 갖다가 시로 쓴 사람, 자기 고향 마을 이름을 시로 쓴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동아일보 1940년 3월 15일자를 보면은 선거의 투표 구성명으로도 유효라. 장씨 개명의 결과로 일본 사람들은 자서식 투표제라 해가지고 그 출마한 사람 이름을 적어내야 돼요. 우리는 그라 도장을 찍잖아요. 이름 옆에다가. 그런데 일본은 도장 안 찍고 적어야 돼요. 글 모르는 사람은 투표를 못 해.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뭐 저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이름을 쓰기 편한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잖아요. 안전무능, 언덕한자, 밭전자, 그럴문자, 산해웅자, 제일 쓰기 쉬운 글자. 옛날 총리 아베 신조, 그것도 안배 진삼, 쓰기 편한 걸로. 일본 아베 신조 동생도 기시노부, 안신부, 이렇게 쓰기 쉬운 글자를 써요. 왜냐면 어려운 글자면은 쓰는 사람이 잘못 써부르면 이게 무효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씨 개명을 하다 보면 이름이 두 개야. 제가 최순주가 예를 들어서 기시다 후미오로 창씨 개명을 했으면은 기시다 후미오로 써야 될지 최순주로 써야 될지 이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 최순주도 오케이, 창씨 개명인데 기시다 후미오도 오케이,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일본서는 뭐 유명한 별명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치인들은 쉬운 글자를 쓰고 이름에 어려운 글자가 있는 사람은 그 글자를 바꿔서 그 가나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가나가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정치인 중에. 왜냐하면은 글자가 어려우면은 표를 못 받으니까, 무효표 처리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창씨 개명이 무효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1946년 4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보면은 이게 좀 읽기가 어려워. 갑자기 이걸 이제 지금까지 주로 내리 쓰는 게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가로 쓰기를 하니까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창씨 덕분에 주인 모르는 돈 4억 1,800만 원을 예금을 얻도록 할 거냐. 그러니까 창씨 개명이 무효돼 버리니까 예금 통장에 창씨 개명 이름으로 적힌 사람 이 돈을 주인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동결된 우편 저금의 처리를 하려고 저금 관리 소장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죠. 창씨 개명으로 이름이 무효화가 됐어요. 예금주로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일본 사람 재산은 적산이니까 몰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시다 후미오라고 통장에 적혀 있는데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 사람이면 그 돈은 몰수야. 한국 사람이면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38선으로 나눠져갖고 북한 사람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왕래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46년 10월 19일 동아일보에 보면은 대의원 선거에서 창씨 이름을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이때도 아직 이름을 적어서 투표를 하는데 창씨 이름 적은 건 무효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창씨제 설정 후에 태어난 아기는 속히 성명을 복구 신청하라.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장씨개명이 1940년부터 때 시작됐으니까 3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한국 이름이 있고 장씨개명 이름이고 이름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뭐 장씨개명된 이름을 없애버리고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면 돼. 그런데 1940년대 태어난 사람은 장씨개명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장씨개명된 이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장씨개명이 무효되니까 그 이름이 무효되는 거야. 다시 자기 이름을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이름을 복구해라 이런 얘기죠. 전에 일본식으로 이름을 갈았던 사람은 자연법적으로 복구할 수 있으나 창씨 후에 출생한 아이들로서는 조선 이름을 가지지 못한 아이를 이름을 신청을 요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새로 호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창씨 개명된 이름으로 적힌 호적을 자기 걸로. 근데 자기 이름이 없잖아요. 창씨 개명된 이름밖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창씨 개명 이전에 출생자는 원래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은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지금 뭐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만은 1940년에서 45년까지 태어난 사람 이름 중에는 일본식 이름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저 고향 사람 중에도 그분이 그 여자분인데 강수마자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 이름이죠. 일본식 이름이죠. 근데 그걸 이제 안 바꿔서 그런 거죠. 그리고 1955년 이전에 출생한 여자는 아들 자자들은 이름이 뭐 지금 뭐 나이 한 60 넘은 사람들은 아들 자자 이름이 무지무지 많죠. 다 그게 뭐냐 장씨 개명의 영향이에요. 일본 이름에 사찍고 미찍고 에이꼬가 있죠. 그러니까 사찍고가 양자, 미찍고가 미자, 에이꼬가 영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지금 뭐 이제 60년 50살 이하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아들 자자들은 이름이 별로 없는데 그게 다 그 장씨 개명의 영향이다. 일본 영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장씨 개명은 그 내선 일체 정책의 일환이었고 결국은 이 수구적인 발상이 빚어낸 해프닝이에요. 완전 수구 꼰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로 볼 때도. 그런데 그래갖고 결국은 한국인 개개인은 그 혼선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저금을 못 찾게 된 사람도 아마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결국은 한글 폐지하고 함께 그 미개로 회귀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장씨 개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 시족사가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그 시족사가 변해오는 그 배경을 이루는 그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한민족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민족의 특징인 평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